이 시간 강의 내용은요, 카메라 앵글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를 어느 위치에 두고 촬영을 할 것이냐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수평, 하이, 로우, 뭐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의 앵글은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평이라는 건 뭐냐면 눈높이, 아이 레벨이라는 얘기고요. 하이는 높은 데서 아래로, 로우는 위에서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점. 어느 위치에서 똑같은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레임 구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카메라 앵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 앵글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뷰포인트 사진술이 발명되고 180여 년 동안 많은 사진가들은 또 다양한 대상, 다양한 피사체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다양한 대상이라고 해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찍는 대상들은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자연 풍경 같을 것이고, 정물 같을 것이고, 뭐 거리 스냅, 스트릿 포토 같은 경우야 이 전통적인 복장에서 현대식 복장으로 바뀐 거 말고는 사람을 찍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같은데, 어떤 사진가는 유명해지고 어떤 사진가는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살짝 틀린 뷰포인트에 따라 사진이 관람자한테 전달해주는 느낌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시선을 집중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이 뷰포인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많은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사진을 제일 잘 찍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대상에 대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촬영 대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걸 알고 나서는 이 사람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되겠다,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 되겠다, 눈높여서 찍어야 되겠다, 크로즈업해서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방법론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두고 바로 촬영하기보다는 위치를 변화해가면서 찍어본다는 얘기예요. 뭐 위아래, 누워서, 중간, 위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뒤쪽에서, 앞쪽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각도, 여기 지금 샘플 사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위치에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 카메라로 찍어 봤을 때 같은 대상이면서도 사진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나 효과는 많이 틀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방법에서 그 방법하고 가장 일치되는 그런 뷰포인트가 어딘지를 찾아내서 찍는 게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찍는 것보다, 특히 거리 스냅도 마찬가지지만 뭐 풍경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정물 사진도 마찬가지고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고, 어떤 각도 어떤 위치에서 찍느냐에 따라 사진의 효과는 완전히 틀려진다. 그래서 이 뷰포인트, 대상을 바라다보는 시점, 이 시점을 제대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이제 찾는 그 근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뭐 세분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각도에 따라서 봤을 땐 또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게 뭡니까? 수평 앵글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이 가로 프레임으로 잡기가 편하게 돼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로로 잡기가 편하게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배우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거 괜찮다 하고 그냥 뻣뻣이 쓴 자세에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살짝 고개를 내려서 찍든가 살짝 올려서 찍든가 하는 것뿐이 안 해요. 근데
그 대상을 앉아서도 보고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서도 보고 하면서 보다 보면 좀 더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거리 풍경 자체가 지하도에서 계단을 올라오면서 보는 거리 풍경하고 다 올라와서 보는 풍경하고 또는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하고 똑같은 거리인데도 달라 보인다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시점의 그런 특징이고, 이 수평 앵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봐왔던 앵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면서 늘 봐왔던 앵글이라, 이 수평 앵글을 다른 말로 아이레벨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거. 그래서 요게 그 대상에 대해서 카메라가 수평의 각도이며 카메라와 평행의 앵글이다. 가장 일상적인 육안의 시각과 제일 가까운 그 앵글이 수평 앵글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인간의 시점에서 보는 사진이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로 사용했던 건 극단적인 로우나 극단적인 하이 앵글보다는 이 눈높이 수평 앵글이 제일 많았다라고 했어요. 아이레벨이. 그런 식으로 가장 육안의 시각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튀는 앵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극히 자연스럽고 정직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수평 앵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평범해지는 이미지가 되기 쉬운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평범해진다는 건 뭡니까? 시선이 집중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목을 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면 보는 사람이 아무런 저항감이나 거부감 없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화면 속으로 시선을 드러놓을 수 있는, 관심을 끌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앵글이기도 한 게 이 수평 앵글이란 얘기입니다. 또 그런 걸 노렸던 게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앵글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평 앵글로만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상당히 평범하고 그 평이한 그런 앵글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시선을 확 땡기지 못하는 그런 결점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사실인 상황이고, 거기서 수평 앵글로 찍었을 때도 좋은 사진이 있겠지만 그 시점을 좀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하이 앵글. 하이 앵글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건데 각도에 따라 이것도 효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90도 각도로 찍으면 뭐예요? 완전히 평면, 조형적인 효과가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거죠. 위에서 아래로 90도로 꺾어서 찍으면, 그 다음에 그 각도가 좀 벌어짐에 따라 일상적인 시각과 좀 더 가깝게 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앵글이 하이 앵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 촬영은 우리가 앞에서 시작 단계에서 배웠던 나다르라는 프랑스 사진가, 초창기 사진가가 열기구를 타고 항공 촬영을 최초로 시도했지만, 이 하이 앵글은 그 사진사에서 엘빈 랭동 코번이라는 사진가가 최초로 시도를 했던 그 앵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빈 랭동 코번이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막 사진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이 하이 앵글이라는 새로운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 사진을 할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다음에 활동적인 사진가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진도 다른 예술과 같은 발전의 변화를 보여야 된다라고,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해서 가장 환상적인 꿈보다도 더 신기하고 황홀한 것을 창조해야 된다. 나는 사진도 혁신적인 정신에 발맞춰 활발하게 전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일 우리가 전예술처럼 현대적인 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리의 검은 상자를 땅속에 묻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시각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진가가 엘빈 랭동 코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이 앵글을, 그러니까 이걸 좀 한문으로 얘기하면 부감 촬영인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촬영을 1913년도에 정상에서 본 뉴욕이라는 5장의 시리즈 사진을 전시를 하면서 이 하이 앵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다 생각은 못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콜럼버스 달걀 얘기. 달걀이 둥그러니까 똑바로 못 세우잖아요. 길쭉하니까. 근데
그 콜럼버스인가가 누가 이게 탁 쳐갖고 깨트려갖고 딱 세우니까 야 누가 저거 깨트려갖고 못 세우겠냐라고 얘기해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이앵글이라는 게 우리가 시도를 안 했을 뿐이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걸, 이걸 엘빈 랭돈 코번이라는 사진가가 최초로 시도를 했고, 그 하이앵글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많은 사진가들이 하이앵글을 시도한 사진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앵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각도에 따라서 사진의 변화나 효과는 굉장히 틀려진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높은 곳에다 두고 낮은 곳을 촬영해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객관성이 강한 아주 설명적인 사진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게 이 하이앵글이고요. 같은 하이앵글이라도 그 수직각이 변화에 따라 효과는 굉장히 매우 다르게 변화가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90도의 하이앵글에서는 어떻게 돼요? 패턴화, 조형적으로 아주 패턴화가 되면서 피사체 입체감이 사라지고 조형적인 패턴감이 되면서 대상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하이앵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특정한 대상을 찍고자 했을 때는 어떤 각도, 어떤 위치에서 찍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대상을 바라다보고 관찰하는 이런 훈련도 상당히 사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앵글은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월감이나 지배감 같은 거를, 또는 불안정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깊이감이나 높이를 강조하는 앵글로 복잡한 내면적인 감정 표현에 매우 좋은 앵글이 하이앵글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하이앵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물 사진 찍을 때는 하이앵글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얼굴은 더 크게 나오고 하체는 작게 나오니까. 근데 그걸 이용해서 또 광고 촬영이 한동안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 패션 사진 쪽에서. 근데 하여튼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이앵글은 인물 사진 찍을 때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압축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뭐예요? 그 심리적인 불안정한 느낌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하이앵글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엘빈 랭돈 코번이 이 하이앵글의 그런 사진적인 변화, 요건 막 90도 정도는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형적인 패턴이 좀 더 강하게 묘사되는 게 하이앵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하이앵글이라고 볼 수가 있게, 조금 높은 위치에서 바라다보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평온하면서도 가장 평범하면서도, 그렇지만 아이의 레벨 수평 앵글보다는 좀 더 시선적인 효과 처리가 강조될 수 있는 이런 효과의 하이앵글이 이 사진에 도움을 줄 경우도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빈 랭돈 코번이 뭐라고 했어요? 정상에서 본 뉴욕이라는 하이앵글을 최초로 시도했던 사진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장의 사진을 발표함으로 해서 사진사의 하이앵글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하이앵글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해 줄 수 있는 사진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엘빈 랭돈 코번은 나중에 후반부에는 완전히 추상적인 사진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보르도스코프라는 건데, 뭐 소용돌이파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리 같은 걸 막 깨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대상을 집어넣고 나면은 유리가 깨져갖고 상이 막 여러 개로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추상 형태의 사진을 만들어낸 사람이 또 이걸 이렇게 찍어서 이런 사진을 보르도스코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위예술, 좀 혁신적인 예술, 혁신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를 땅속에 묻어버려야 된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혁신적으로 하이앵글도 하고 이런 보르도스코프도 하고 이렇게 사진의 그 시각적인 완성도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진가지만, 나이 들어서 말년에는 온화한 사롱풍의 회화적인 사진으로 생을 마감했던 사진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버트 프랭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사람들 같은 아주 엄청난 지명도나 영향력을 줬던 사진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하이앵글이라는 새로운 사진의 시각을 알려줬던 사진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좋을 듯한 사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앵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상에서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게 로우 앵글입니다. 로우 앵글은 뭐예요? 밑에서 위로 찍는 사진을 로우 앵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개가 본 시선, 뭐 개가 바라다 본 세상,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사진전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 제가 본 것 같아요. 전시장 타이틀이. 그러니까 땅바닥에 기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듯한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앵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신선하게. 그래서 우리가 저 숲속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이 찍죠. 이렇게. 그래서 깊이감도 나타내면서 시각적인 그 신선함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로우 앵글이나, 도심에서는 어떻게 찍습니까? 도심에서 이런 형태의 건물을 이 대도시의 이런 건물들을 밑에서 위로 찍는 이런 형태의 로우 앵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도에서 세상으로 밖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에서 보는 도시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봐왔던 상황에서의 또 다른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게 로우 앵글이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낮춰서 높은 위치를 향하는 각도가 로우 앵글이라고 그러고, 이게 안각 촬영, 한문이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 책들 보면은 하이앵글 부감 촬영, 로우앵글 안각 촬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거의 사라진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각도가 극단적인 앵글이 될수록 육안의 일상적인 시각을 벗어남으로써 신선한 시각과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이 로우앵글이다. 그래서 로우앵글도 하이앵글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묘사가 굉장히 강하고, 하이앵글의 객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진가의 주관성이 강한 표현이 이 로우 앵글이고, 특히 인물 사진 찍을 땐 45도 각도 아래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인물의 그런 모든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패션이나 인물 사진에서 이 약간의 로우 앵글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다 보면은 극단적으로 로우 앵글을 하게 되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또 원근감의 강조로 의한 머리는 작아 보여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조망만하다라는 소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문화가 미의 가치가 서양 애들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었던 그런 기준점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다리도 롱다리로 길어 보이고 머리도 조망만하게 보여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물사진에서 로우 앵글이 그런 효과가 강하게 묘사가 되는 그런 앵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도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사진은 사진에 들어간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진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관람자의 시선, 사진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제일 좋은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사진이 좋고 나쁨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성격상에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첫 번째 요인은 사진을 딱 봤을 때 이 사진가가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도 무슨 대상을 찍어갖고 효과를 보려고 했나 보다 하고 시선이 그 대상에 집중이 됐을 땐 그 성공한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사람이 뭘 찍으려고 했지 하고 화면의 작은 사각형의 구석을 눈을 뱅뱅뱅뱅 돌리면 이건 빵점짜리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집중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연성이나 사진은 뺄셈이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로버트 카퍼가 얘기했다라고 그랬죠. 네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발짝 더 들어가라 해서 좀 더 내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 화면에 꽉 차게 찍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앵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앵글을 어떻게 높이 잡냐 아래로 잡냐에 따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반감이 되느냐 강조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뷰포인트, 시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그 대상을 놓고 여러 각도 여러 위치에서 대상을 바라다보고 찍어보고 파악해보는 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걸어가다가 그냥 쓴 자세에서 세상을 바라다보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엎드려서라도, 그러니까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는 파인더 자체가 뭐 요즘 디지털처럼 파인더가 돌아가고 뭐 이렇게 또 오토포커스라 초점도 그냥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요즘은 땅바닥에 눕지 않아도 카메라를 땅바닥에 대고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어서 그냥 진흙밭 있으면 진흙밭에다도 누워버렸어요.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깔파이라고 그래야 되죠. 뭐 돗자리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젖은 땅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누워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로우 앵글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이다라고 그러면 사다리까지 갖고 다니면서도 하이 앵글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세상을 바라다보는 시점, 뷰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연구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